저는 지난 25년간 자연치유역학을 공부해온 식이학자 이익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노화 및 질병 방어 시스템인데, 이거를 저는 이제 본체의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뭐 새로운 이제 학문 파트로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고요. 그 이제 뭐 연구소나 뭐 제조 시스템이 전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연구자들하고 연구소하고 좀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연구의 방향이나 이제 이런 이제 사회 개요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 인류적으로 저는 이제 건강계가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서양의학이나 또 우리 한의학도 뭐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물론 한의학은 방향은 좀 맞습니다.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넘지 못할 이제 그런 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온 거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재해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질병,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맞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혈압이나 그 당뇨가 병입니까?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대사질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제 대사질환, 이걸 이제 병으로 분류를 했고, 실제로 질병 분류표상 대사질환으로 코드 2가 부여돼서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고혈압의 그 기준을 보면은 그게 병이 아닌 게 확실한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50 정도 돼야지 이제 고혈압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처음에 최초의 기준 1960년, 70년 막 이때까지만 해도요, 180이었어요. 근데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170이래요. 또 어느 순간 뭐 150. 지금은 140, 현재는 뭐 130까지도 고위험군 해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이제 약을 뭐 먹어라.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제 연구 이제 그 논문을 보면은, 뭐 논문에 저도 의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혈압이라는 거는요, 나이에 비례하는데 90 플러스 자기 나이면은 대충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80이 이제 넘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조건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80 이내에서는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한 50대나 60대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140에서 15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약을 먹게요. 다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약사는 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약이냐? 저는 그 약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거 케미컬이거든요, 다. 그거는 뭐냐?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예? 혈압만 이렇게 억제하는 거니까 너 죽을 때까지 약 먹다 죽어라.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팔고 있는 모든 제약사들의 지금 제약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죽을 때까지 먹게 만들고, 의사들은 또 그걸 처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 고혈압약,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하고 제가 쓰는 방식은 틀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혈액 자체가 문제고요. 혈관이 문제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물론 식품입니다. 저희는 뭐 약도 아니에요. 그냥 식품인데, 저희 이거 식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 방향을 본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고혈압 이제 식품이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이미 이제 개발은 끝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식품을 해서 양산해서 FDA 승인 받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식품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선은 혈액 자체 질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율은 뭐냐면 혈관의 탄력이에요. 혈관이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면은 상관없습니다. 압력이 높아도 얘가 이제 늘어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딱딱해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게 딱딱해지는 게 문제죠. 그게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의 문제. 이제 이건데, 결국은 정확한 방향은 뭐냐면은 그 자체의 원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겠어요? 저는 혈압이 높아지는 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고혈압 원인 부분은 뭐냐? 피가 껄쭉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화가 되어 있는 혈관에 껄쭉한 피가 흐르니까 문제잖아요, 그건. 그렇죠? 터질 수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저희 이제 저희가 고혈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품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댄 거고요. 이제 지금 얘기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혈관의 신유를 좀 높이고 이런 쪽을 개선하는 이제 이런 직접적인 치료제와 호르몬이 있습니다. 결국 호르몬 문제예요. 그게 호르몬이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생긴 문제예요. 원인 부분에 그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면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의사들의 방식이 틀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증상만 치료합니다, 애들. 증상만 치료해요. 그럼 고혈압 치료제, 그거 뭐 치료하는 줄 아세요? 압력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압력만 맞추면 된대요. 기계 가서 딱 집어넣고, 압력이 너 140이야. 120까지 맞춰. 20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약을 줍니다. 그럼 그거 치료예요? 치료 아닙니다. 그거는 수치 제어예요. 네? 수치 제어예요, 그거는. 수치 제어해서 뭐 하게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원인 제거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피가 맑아졌습니까? 그렇다고 혈관이 부드러워졌습니까? 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건데, 그걸 근본적인 원인은 보지 않고 증상만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추정하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그래야 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증상만 잡으면 계속 올라가 있는 걸 약 먹어서 강제로 떨어뜨리니까 죽는 그날까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한번 드신 분은 의사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된다고. 왜 죽을 때까지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원인이 제거되면 그렇게 먹지 않아도 돼요. 원인만 제거된다면 그렇게 먹지 않아도 잡히는 겁니다. 증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양 의학은 기본적으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증상에 대한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증상만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재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거의 모든 병이 다 그래요. 피부병도 그렇습니다. 피부병도 그래요. 기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 뭡니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손봐야 돼요? 면역계를 손을 봐야죠. 면역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면역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르는 거 가지고 치료되겠습니까? 바르는 연고 가지고? 아니죠. 근본적으로 면역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원인만 잡으면 이제 증상 부분이 이제 치료되는 동안에 괴로우니까 이것도 같이 잡으면 또 빨라져요. 원인 부분에도 증상이 또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인과 증상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서양 의학이나 이제 일부 한의학 이런 쪽에서는 그냥 증상만 잡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식품이 약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 저희 모토는 그거예요. 저희 회사의 모토는, 저희 미국 회사의 그 모토가 그겁니다. 아예 걸려 있습니다. 식품은 약보다 강하다. 그걸 저희는 그 제품으로 실증해 낼 거예요. 분명히 식품이고 식품으로 허가 받았고 식품으로 유통을 하는데 훨씬 강합니다. 왜냐면 원인 부분에 확실한 그 제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물론 약간 늦을 수 있어요. 약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강합니다. 저희 다이어트제요. 제가 이제 저희 제품 중에 다이어트제가 이제 출시는 돼 있는데 아직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왜 테스트를 하냐면 정상적으로 빼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기존 다이어트제, 그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끊는 거야. 심지어는 굶기잖아요. 그 굶기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굶는 건 괜찮아요. 세포가 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포가 개사되면 그거 암이거든요, 결국. 암의 원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장기에 세포가 죽어나가서 한쪽 부분에 세포가 결손이 생깁니다.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항상성 유지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수리합니다. 가만두고 지나가지 않아요. 어떤 방법인지 구멍 뚫린 거는 수리를 합니다. 문제는 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리를 못하죠. 왜냐, 이게 뚫어진 원인이 세포가 굶은 거거든요. 쉽게 다이어트 한다고 굶죠. 그거 100% 암의 인자입니다. 세포가 어딘가 굶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싹 공평하게 이렇게 세포가 죽어나오면 괜찮은데 그럼 살이 빠지겠죠. 전체적으로. 문제는 장기 쪽이 약해요. 사람 세포가. 장기 쪽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암이 장기에 생기는 거예요. 장기 쪽이 약해요, 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결손이 나니까 위에서 결손이 나면 위암이고 뭐 간에서 결손이 나면 간암인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다이어트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큰일 날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뭐 정상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다이어트는 먹어서 해야 됩니다. 살이 찌는 원인이 있어요. 비만이요? 비만 역시도 호르몬이 또 관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그 호르몬 잘못된 건데 그거 결국 기본적인 거는 호르몬 잘못돼 갖고 영양 대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은 그게 다이어트 치료제입니다. 저희 다이어트 치료제 기존을 뭐 쓰는 줄 아세요? 뭐 의학계가 인정을 하지 않든 뭐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제 이론일 뿐이고 뭐 어디 뭐 제가 논문 써서 어디 뭐 낼 거 아니니까. 제가 그 보는 그 시각은 의학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논문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 호르몬이 효소를 지배한다고 써 있는 논문이 없더라고요. 대신 호르몬을 만드는 게 효소라고 써 있는 건 있더라고요. 그때 정반대로 써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세포로 영양소를 옮겨주는 그 물질이 효소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 입속에 있는 그 소화효소 아밀라제. 아밀라제는 이제 뭐를 하는 효소냐면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 녹말이 들어오잖아요. 녹말, 전분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세포는 녹말을 갖다 흡수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고 사과 자체를 세포가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녹말이 입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화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이화작용은 뭐냐?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입속에서. 분해하는 그 효소가 아밀라제예요. 이화작용이라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 자, 분해가 됐죠. 이미 일단. 된 다음에는 또 한 번에 또 세포로 가기 전에 한 번에 또 과정을 또 거쳐요. 이번엔 동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필요한 거를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서 세포로 보내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바보짓 하는 게 콜라겐을 섭취해서 뼈로 보낸다? 이거는 정말 바보짓인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유리할 수 있죠. 영양소가 좀 많아서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그 먹은 콜라겐이 뼈로 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설명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때문에 그래요. 콜라겐을 먹으면은요, 일단은 그 콜라겐 성분이 다 찢어집니다. 소화효소부터 해서 위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다 쪼개요. 효소들이 다 쪼개요, 일단. 심지어는 유산균까지 와서 쪼갭니다. 다 쪼개진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쪽으로 보내는 게 영양계의 순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내는 명령을 누가 하나요? 호르몬이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양과 질, 종류 누가 결정하나요, 이거?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이 모든 과정, 그리고 효소의 모든 대사 다 호르몬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놓은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데, 분명한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논문으로 나온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효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영양계의 이제 그 가장 이제 요 핵심인데, 요거를 잘 운영하면은 그게 다이어트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방 대사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저기는 간단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비만이 오는 거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 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대사가 있고 에너지 대사가 있거든요. 대사라고 붙은 놈은 다 조절을 해요. 다 조절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뇌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장의 박동, 뭐 혈류, 뭐 이런 것들.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뭐 심장을 세웠다 갈 수 없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이게 조절해서 그래요. 이제 맘대로 움직이는 건 체성신경계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뇌신경계하고 척추신경계, 이 체성신경계 이거는 움직이는 이제 이거는 아예 별도의 신경계고 실제로는 질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요 거의 다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 쪽이 발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발생이 났냐면은 제가 호르몬 그 동영상에서 그걸 심지어는 그거를 지금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학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호르몬은
진화상 종족 보존을 위한 어떤 장치다.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이걸 가지고 조절한다, 자연의 생사 여탈권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이게 포함된 이게 모든 기관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애가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는 이제 자율신경계 이제 그 영향을 다 받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근육이나 뭐 이렇게 움직임 이거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질병의 뭐 제가 보기엔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기전들이 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르몬이 중요하고 효소가 중요하고 영양계 그 순환이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서양 의학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케미컬 의학. 지금 다국적 계약사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그러죠. 다 케미컬 유입니다. 케미칼이야 뭐냐 합성된 거예요. 뭔가 화학적인 거고 생화학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케미칼 의학이 왜 문제냐면 영양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영양계 없는 거예요. 영양계 있다면은 자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영양물질이나 이런 어떤 그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그냥 조상 대대로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우리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인체의 그 순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케미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성이 생깁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내성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왜냐? 인체는 그거를 식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영양계냐 아니냐를 피하 식별을 합니다. 밥이나 반찬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 나랑 같은 아군으로 보는 거예요. 영양 물질로 보기 때문에 흡수를 합니다. 근데 케미컬 항생제가 딱 들어오면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네?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 인체도 이제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항생제 독성으로 치료가 되죠. 자꾸 집어넣으면은 몸이 막는 거예요. 그게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센 약을 자꾸 처방하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슈퍼바이러스라는 건데 정 안 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를 제가 만나서 치료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젊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기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 거기에 감염이 된 거예요. 팔에. 그래서 의사 처방이 항생제 계속 맞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 강한 걸 썼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처방이 뭐냐? 자릅시다. 그 젊은 사람인데 30대밖에 안 돼. 팔을 자르자고 처방을 했어요. 자르자고. 자르기 직전에 그 사람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건 영양계 물질입니다. 영양계 물질 가지고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거. 일주일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내성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치료, 의사들이 말하는 그 치료에 쓰는 어떤 물질, 이게 뭐 식품이든 약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영양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 약보다 강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약은요, 케미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케미컬이라는 이런 제약, 이런 방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성도 생기지 않고 내 몸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충분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인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요 세 가지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비슷한 물질도 안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식이약 전략농업이라는 거래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건 양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방식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틀린 놈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무해하고 효과 높은 건강기능 보조 제품. 이거 순수 천연 물질로 이거를 만들고, 세 번째 FDA 승인을 거쳐서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이쪽에서는
그 일본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저는 이걸 이제 대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이제 사업인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정상적인 식품이 이게 대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 집단 지능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맞다.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추진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노화와 질병과 삶의 질.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식품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잘하면은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의사들이, 제 회원들, 그저께도 제가 의사를 만났거든요. 제 회원들 중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계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약을 썼다고요. 있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고. 근데 보니까 다 케미컬이야.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깨칩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는 그거 처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방을 같이 이제 해서, 원래는 이제 양인데, 양반이 와서 자기가 한의사하고 같이 해갖고 한방 협진병원을 하겠다. 지금도 병원을 하고 계세요, 전주에서. 근데 한방 협진병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상적인 의료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치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환자들한테도 미안한 거죠. 그냥 뭐 이상한 약을 주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알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의료 체계가 좀 심하게 망가져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갖다가 따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저희는 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을 받았어요. 상당히 탄력을 받았어요.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본체 이야기라는 거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자연 치유 역학을 저 공부했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자연 치유 역학이라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뭘 했느냐, 실질적으로 방법론은 식이학에서 찾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식이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식이학 연구자다. 그래서 식이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 역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 역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는 분야는 식이학이란 방법을 통한 자연 치유 역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체예요. 이거는 네 가지로 딱 설명이 돼요. 우리 몸속에 네 가지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 해독력, 혈류력, 재생력이에요. 요것만 정확히 살리면은요, 틀림없이 치료됩니다. 이게 네 가지예요. 근데 저기 실제로 저 네 가지를 갖다가 천연 식품만으로 해결을 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본체의학 시스템만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단편적으로 뭐 이것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도 어떤 한의원이 뭐 해독 한의원이라고 아예 붙여서 해독만 합니다. 그 자연 치유 중에 해독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낫느냐?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해독했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그 면역은 어떻게 할 거고, 혈류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디는 또 뭐 혈관 청소만 한대. 혈관 청소만 한다고 뭐 기계 갖다 놓고 뭐 한 번 청소하는데 2억이랍니다. 그거 2억 들여서 혈관 청소하면 나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 그 혈류력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혈류력만. 정확히 4개가 딱 맞아떨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본체의학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체의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만 했으니까 이거 대체밖에 안 돼요. 조금 대체한 거죠. 다 하려면은, 이게 본자를 붙이려면은 다 해야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4개가 완벽하게 다 되지 않으면은요,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체의학은 그 4가지를 실질적으로 요 4가지 힘을 갖다가 길러주는 거고, 심지어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저는 저렇게 찾아요.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치료식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일반 항암제는 그냥 독성입니다, 독성. 심지어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항암제가 좀 황당하게도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이 쓰던 그 가스예요. 그게 너무 전쟁이 끝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처치곤란이니까 이거 항암제로 만든 거예요. 그 독을 갖다가 주입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잘 죽더라는 거죠. 물론 일반 세포도 죽죠. 근데 일반 세포보다 암세포가 빨리 죽는 걸 어떤 놈이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주사를 하면 암세포 죽으면서 옆에 자연적으로 일반 세포도 죽으니까 머리털 다 빠지는 겁니다, 그거. 그걸 치료제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게 본체의학의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병은 반드시 자기가 만든 거예요. 100%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생활 습관이든 뭘 잘못 먹었든 아니면 체질적으로 약하든 어쨌든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 자신이 치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결국은 그 사람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와주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돕는 게 아니고 골로 보내는 방식이 너무 많은 거죠. 너 암 걸렸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거 동물을 확 집어넣어서 이상한 거 써가지고 더 일찍 죽게 만들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좀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항암제 그쪽 시장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하겠다면은 저거 4개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4개만 가지고 해도요. 충분히 암 치료됩니다. 잘 고쳐져요. 그냥 식품이지만 정상적으로 식품을 통해 사람 몸에 그 기본적인 힘, 이 치유력을 높여놓으면은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몸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질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사람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든 어떤 질병이든 사람 몸을 아주 건강한 상태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봐요. 그 감기도 안 걸리고 병 안 걸리잖아요. 왜냐? 정상적으로 딱 그 어떤 그 방어 시스템이 딱 완비가 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노인네들이 병 걸리는 거는 그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가 망가뜨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다 잃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 본체에서 뭐라느냐? 나이가 먹더라도 나이는 그냥 숫자상으로 먹으면 어차피 법정 나이가 있잖아요. 그건 법정 나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생체, 우리 자체는 늙었다고 반드시 나빠지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늙어도요, 저 4가지 챙기면 돼요. 4가지 챙겨놓으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저는 저걸 챙기고 있거든요. 저는 제 나이보다는 제가 그냥 젊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20대들하고 100m 달리기를 해도 안 져요. 80m에도 안 집니다. 실질적으로 20, 30대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마라톤 뜁니다. 충분히 뛰고도 남아요. 한강 건너, 2번 왔다 갔다 건너다닙니다. 수영해서. 그 체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뭐냐? 자연 치유력이 원래 높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 아예 없습니다. 어디에서 방어해야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나이하고 별개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 노화와 질병 능동방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수동적으로 방어해서는 방어가 안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 축구를 생각을 해보시죠. 골키퍼가 가만히 화면을 보세요. 여자분들은 이제 축구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상대편 공격수가 단독 드리블로 골키퍼 앞으로 공을 몰고 가요. 그랬을 때 골키퍼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여자들이 요런데 그게 아니야.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앞으로 뛰어나. 왜 그러냐? 자, 골대가 이만한데 저기서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요 너무 넓어요 이게. 그래서 방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좁히는 거예요. 앞쪽으로 나가서 최대한 앞으로 나가면은요 좁아집니다. 방어 범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서 있으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사람 이상하지. 왜 앞으로 뛰어나가지?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야 방어가 돼요. 우리 질병은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골대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골 먹는 거예요. 암도 먹고 당뇨도 먹고 다 먹는 겁니다. 그거. 거기 서 있으면은 안 돼요. 거기 서 있으면은 그냥 골 먹는 거예요. 안 먹으려면은요 상대편이 올 때 앞으로 나가서 막아야죠. 앞으로 나가서 능동적으로 막지 않으면은요 이거 노화 질병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면 돼요. 본체 이야기 그거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술 좋아하세요? 술 마음대로 드세요.
담배 좋아하세요? 하루에 한 5갑씩 피세요. 이왕 피는 게 운동하기 싫으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60이 넘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산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조기 축구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60 넘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생각하고 저는 틀려요. 왜냐?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같이 지내시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120 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습니다. 100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120까지요. 100살까지는 뛰어다닐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나왔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호르몬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돼요. 돌아가요. 의심 많이 하죠? 한 5년쯤 있다 보면은 의심 절대 안 합니다. 5년 뒤에 가면 완전히 틀려져요. 판이 틀려집니다. 그 정도 되면은 실제로 60인데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야. 옛날 같으면 80이면 깨끗하고 죽으니까 20년 등산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차피 20년 안에 다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40년이 더 남았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등산을 한 번 하죠? 한 달씩 까먹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 마모도 연세가 들면 어떤 문제냐. 물론 그게 이제 호르몬이 또 그것도 해결을 해주는 거지만 마모도가 심해져요. 젊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구는 잘 안 달아요. 노인네 연구는 잘 닿습니다. 왜냐, 경화가 됐거든. 딱딱해졌거든요. 부드럽지 않거든. 부드럽지 않으니까 마모가 되는 거예요. 얘 조금 움직여도. 그러지 않아도 잘 달아 없어지는데 한 달치를 갔다가 겨우 산에 올라갔다. 그것도 살 것도 아니고 갔다 내려올 거면서. 나 등산에서 이해가 안 가요. 금방 내려올 거 왜 올라가 거기에? 밑에서 막걸리나 먹지? 이상한 소리. 그래서 스스로 바보짓이라는 게 그거는 조기 축구에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걸 한 달씩 달아 보세요. 그거 나중에 80 되면은 아파 뒤집니다, 그거. 그거면 축구 선수요. 한 70 넘으면은 난 완전히 병신이에요, 병신 겨대녀. 그래서 애들 축구 같은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달고 나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은 아시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60이 넘으면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그 의사들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 왜냐, 물리적인 손상은 치료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사고니까.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20살까지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껴 써야죠. 최대한.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왜 해? 운동하기 싫잖아요. 운동하기 좋은 분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중독증이라나 맨날 가서 이거 쇳덩어리 들고 있대, 그거. 밭에 나가서 뭐 일이나 하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어쨌든 과한 운동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거 빼놓고 자기적으로 하는 운동은 피하셔야 돼요. 대신 호르몬이 그 일을 다 해줍니다.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 아세요? 아주 절묘합니다. 이거 보면 아주 호르몬은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어. 호르몬이 대체가 된다는 게 운동을 해서 효과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예?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호르몬이라는 놈이 이게 웃기는 게 이동 과정이 우리가 왜 이제 림프절에 이렇게 바르라고 하잖아요. 림프절에 바르면 이게 이제 림프절로 들어가서 림프선을 타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쭉 가가지고 이제 모세혈관까지 가서 맨 끝에 이제 저 림프선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게 순환되는 이제 이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림프선을 타고 이렇게 밑에서 이동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혈류처럼 심장이 있어서 막 눌러서 이 압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연동 운동으로 위가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주물러서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딱 호르몬을 바르면 여기까지 가는데 5일 걸려요. 우리 피 속까지 이동하는데 5일 걸립니다.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눌러주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호르몬 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식은 그게 아니죠. 강제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호르몬이 많았을 때 얘기해요. 호르몬이 많았을 때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막 이동을 많이 시키면 호르몬이 온몸으로 잘 퍼지니까 좋다 이거예요. 호르몬 자체가 없는데 뭔 이동을 시켜요? 노인애들은 운동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잘.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은 운동하면은 확 변하거든요. 근육도 막 늘어나고 그냥 뭐 적어도 그 몸도 아주 좋아지고. 노인애들은 그렇지도 않은 게 젊은 애들이 좋아지는 거는 자체 뭐 근육량이 증가하고 뭐 물론 물리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그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빼주고 이게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운동을 해서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 촉진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건데 애들은 호르몬 양이 많기 때문에 운동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차피 30%도 안 남은 사람들이 그 운동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30% 줌을 떡 걸어서 뭘 전달을 해. 우리처럼 그냥 이만큼을 갖다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우리 요만큼 발라도요, 인체에서 쓰고 충분한 양입니다, 그거. 네? 그거 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그걸 뭐 굳이 얼마 있지도 않은 걸 운동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괜히 그거 저 관절 다 마모시켜가면서 그 이동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아도요, 호르몬이 다 해줍니다. 저 운동 조금도 안 해도 근육 짱짱해요. 그냥 이 옷 벗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힘 딱 주면 지금도 막자 착 빼겨요. 그냥 50대, 60대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한 40대, 30대에서 제가 계속 저랑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70이 돼도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근육을 호르몬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 지방을 호르몬이 빼줘서 그래요. 저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그 술을 마시거든요. 많이 마십니다, 마셔도. 어떨 때 새벽 1~2시까지 마셔요. 그리고도 아침 7시 되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간이 나빠지거나 뭐 염려도 없고, 그 지켜주는 어떤 저 방어수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방어수단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방어수단이 없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아마 저희 본체 이야기에 이런 보호가 없었다면은 저 아마 엉망돼 있을 거예요, 몸이. 몸이 엉망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체 이야기 학문적 구성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거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공부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생태 역학이에요, 이게. 자연 생태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화 생물학을 연구를 한 거고, 진화 생물학을 연구해보면 이거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영양계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한 거고,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다 해서 반노화 역학이나 또는 반병리 역학을 본체 이야기라는 거로 이렇게 통합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학문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할 줄 알았어요. 한의학이 왜 약하냐? 저런 게 안 돼요. 저런 게 서포트가 안 돼요. 그냥 끼케야 저거 왜 저 허준 선생 시대처럼 본초학이나 뭐 그냥 맨 풀뿌리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한의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풀뿌리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분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연구가 돼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요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이제 뭐 저희는 뭐 코로나나 뭐 에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병으로 안 여기거든요. 그 간단한 거예요. 자연의 그 메커니즘 중에 그거 잡는 건 많아요.